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책 이야기 넷북릭스. 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학우 여러분. 2021학년도 2학기에 진행되는 넷북릭스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넷북릭스 라디오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예은입니다. 넷북릭스는 한 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 경인교육대학교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넷북릭스의 마지막 장을 넘겨야 하는 날입니다. 저희 마지막 장을 같이 넘기러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마 책 제목만 보고 SF물을 떠올린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평균의 종말은 그동안 평균이라는 허상이 어떻게 교육을, 교사를, 학부모를 속여왔는지 낱낱이 파헤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토드 로즈는 교육 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로서 개개인성의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 역시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개개인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설계하자는 취지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일평생 평균이라는 잣대가 졸졸 따라다니곤 합니다. 우리는 평균에 얼마나 근접한가, 또 평균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 다닐 땐 평균적인 학생의 성적과 비교돼 등수와 등급이 매겨지고, 대학 입시를 치를 때조차 지원자 평균치의 성적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개개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평균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이죠. 저자 토드 로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균적인 신체 지수, 지능, 재능, 두뇌, 그 어느 것 하나도 평균적인 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지수를 바탕으로 만든 조각상, 노르마와 닮은 꼴을 찾는 대회가 열렸을 때 그 평균 체격을 충족하는 여성은 참가자 중 한 명도 없었다는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평균이라는 허상을 쫓아왔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토드 로즈는 평균이라는 기존의 세계에서 벗어나 개개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개개인성의 원칙 3가지를 발견하고 그 원칙을 활용하는 법까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개개인성의 원칙 3가지와 그 원칙을 교육에 활용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개개인성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들쭉날쭉 원칙입니다. 바로 체격, 재능, 지능, 성격 등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인간의 거의 모든 특성들은 들쭉날쭉하다는 원칙이죠. 인간의 중요한 특성은 거의 모두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능을 평가할 때 이 들쭉날쭉한 재능을 시험 점수나 등급, 순위 같은 단 하나의 차원으로 전락시켜 평가하기에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야를 방해하던 1차원적 눈 가리개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맥락의 원칙입니다. 개개인의 행동은 특성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평균적 경향이나 본질적 기질을 이야기하기보단 맥락에 따른 행동 특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성 중심의 성격 검사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구분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맥락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 2가지 성향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는 것이죠.
성격이 아닌 재능의 측면에서도 맥락의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개의 기업에서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다르겠죠. 따라서 재능이란 것도 역시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주의 사고에서 탈피해 상황 맥락별 기질을 인식하게 되면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교사, 학부모, 상담가 등 타인이 잘하도록 돕는 역할이 주어진 경우엔 타인의 상황 맥락별 기질 방식을 이해하는 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칙이네요. 세 번째 원칙은 경로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일원이 따르는 길을 올바른 길이라고 믿곤 하지만 어떤 특정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며 그 길은 저마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로의 원칙에 따르면 더 빠를수록 더 훌륭한 것은 아니며 각자의 개개인성과 맞는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개인성의 원칙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마지막으로 개개인성의 원칙에 따라 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현 교육 시스템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하되 더 뛰어나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자는 이제 개개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학생 개개인을 중요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3가지의 개념을 채택해야 하는데 그 3가지 개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위가 아닌 자격증 수여. 둘째, 성적 대신 실력의 평가. 셋째, 학생들에게 교육 진로의 결정권 허용하기. 이 3가지 개념들은 고등교육이 기존의 공장식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 진로를 따를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교육은 앞에서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 이 3가지를 고려하여 개개인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빨리 공장식 교육 시스템이 아닌 개개인이 중시되는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친구들을 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책 평균의 종말의 대략적인 소개였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 교사 필독서라고 쓰여 있는 만큼 미래의 초등교사를 꿈꾸는 우리 경인교대 학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미래의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미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고민해보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끝으로 넷플릭스는 막을 내립니다. 아쉽지만 언제든 넷플릭스의 앞장을 넘겨보실 수 있으니 저희 잊지 않으실 거죠? 앞으로도 오래오래 넷플릭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책 이야기 넷플릭스. 청취해주신 학우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수학교육과 심다란, 음향의 유아교육과 김채영,
진행의 국어교육과 김예은이었습니다.